네, 안녕하세요. 이전 강의에서 끊겼죠.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강의가 다 날아갔네요.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전에 여기만 뭐 선택해서 이렇게 설정을 바꾸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세팅한 것은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약간 핑크색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모조리 좀 없애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 설정이 끝나면 이제 일러스트로 돌아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캔버스를 파일에 뉴 해서 1000에 1000픽셀 그리고 저는 RGB로 요 웹을 누르시면 요 고급 설정이 RGB로 세팅이 돼요. 그 상태에서 1000 하시면 되고요. 아트보드 수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1로 해서 크리에이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주신 이미지를 가져오실 때에는 파일에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지고 오실 때요. 선택을 하시고 그냥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본 사이즈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미지가 좀 많이 큰 경우에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두 개를 Shift 키 눌러서 또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선택하고 플레이스를 하면 여기 숫자가 보이죠? 두 개 중에 지금 첫 번째 이미지다 라고 보여요. 그럼 화면에 클릭 드래그 요만한 사이즈로 가져오고요. 아직 커서가 이미지가 남아있죠? 또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비교를 위해서 원본도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3개 를 놓고 한번 이미지 트레이싱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내가 인쇄용으로 이거를 작업을 할 것이다 하셨을 경우에는 문서를 처음에 파일에 뉴 해서 요 프린트 하면 이 모든 설정이 CMYK로 설정이 돼요. 해상도도 300ppi로 설정이 되고, 자, 그런데 이미 RGB로 모든 작업을 끝냈다 하셨을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파일에 도큐먼트 컬러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컬러 팔레트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RGB로 하거나 얘를 CMYK로 하거나 한다고 해서 실제로 문서의 모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의 모드를 바꿀 때에는 특히 인쇄소에 보내실 땐 여기에서 CMYK 모드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밑에 6개를 복사를 해 볼게요. 그 다음 이미지 트레이스 메뉴를 켜주시면 되는데 윈도우에서 이미지 트레이스 이 메뉴가 뜰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요 위에 보시면 이미지 트레이스 여기에도 활성화가 되죠. 만약에 이 상단 컨트롤 메뉴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가셔서 여기 컨트롤 얘가 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눌러주시면 되고 요거는 상시 켜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벡터로 무언가를 그렸어요. 이 벡터 방식일 때에는 이미지 트레이스가 아예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비트맵이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온 비트맵 이미지를 트레이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트레이스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6개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오토 컬러라는 거는 컬러를 자동 추적해서 얘가 좀 가장 보기 좋게 알아서 만들어주는 자동 메뉴고요. 두 번째는 하이 컬러라고 해서 컬러의 수를 높여서 컬러의 개수, 사용 개수를 높여가지고 최대한 비트맵 이미지와 같은 퀄리티를 내는 거. 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로우 컬러. 얘와 반대겠죠? 컬러를 좀 많이 들 써서 빨리 끝내는 거, 단순화 시키는 거. 요건 컬러가 많지 않은 이미지에 적합해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은
흑백 톤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CMYK면 K로만 만드는 거고요. RGB 같은 경우에는 RGB의 그 모든 수치가 동일해야 무채색이잖아요. 그 상태로만 만들어 주는 거고, 일단 블랙 앤 화이트는 무조건 두 가지 색만 나와요. 화이트와 블랙.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은 패스선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면을 채우지 않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눌러볼게요. 자, 얘를 선택하고 오토 컬러를 적용하고요. 조금 이미지가 변한 거 보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이 컬러. 살짝 변했죠? 근데 아직 벡터가 된 건 아니에요. 벡터가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로우 컬러. 확실히 왼쪽보단 이미지가 조금 끊어지죠? 단순한 이미지인데도. 자, 네 번째는 그레이 스케일. 회색 톤으로 되고요. 다섯 번째는 블랙 앤 화이트. 마지막은 아웃라인.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눈알이 하나 없어졌네요. 자, 여기에서 이 그레이 스케일도 그렇고 이 블랙 앤 화이트는 어떤 때 사용하시면 좋냐면은 우리가 이게 회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찍어보면은 회색의 또 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컬러를 한 번에 선택해서 바꾸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얘는 심플한 이미지라서 괜찮긴 하지만 그랬을 때 내가 컬러를 좀 단색으로 해서 쉽게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컬러 수를 좀 제한하는 게 좋은데요. 보통 로고 같은 경우는 블랙 앤 화이트로 하셔서 컬러를 바꾸시면 좋고요. 그 다음 만약에 컬러는 컬러인데 10가지 이하다. 그럼 컬러 수까지 다 조정이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뷰 메뉴에서 아웃라인 모드로 보시면 이렇게 X박스로 나왔다는 건 얘가 아직 벡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벡터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왜 아직 안 바뀌냐면 요 설정을 더 추가해서 바꿀 수 있어서 그래요. 더 많이 바꿔보고 네가 확실할 때 바꿔라 이런 거죠. 근데 저희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일단 해볼게요. 얘를 6개를 모두 선택하고 위에 보시면 익스펜드라고 나와요. 트레이싱을 적용하기 전 이미지에는 익스펜드가 안 뜨죠. 근데 트레이싱이 적용된 것은 이제 이렇게 확정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모두 선택하고 익스펜드. 자, 그 다음에 뷰의 아웃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벡터화 된 걸 알 수 있죠. 선의 모양이 모두 다르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갖고 올 때요, 흰색 배경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 배경까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싱 하실 때에는 내가 가져온 이미지와 배경색이 다른 걸 하나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일러스트에서 이 아트보드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건 또 설정해서 바꿔야 되니까 우리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그냥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 위에 생기는데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만들어 주시고 저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사각형 툴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 레이어를 잠그고요. 레이어 순서만 바꿔줄게요. 자, 여기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레이어고 이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그럼 이제 트레이싱 된 후에도 흰색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를 그룹을 해제하지 마시고요. 그룹 상태인데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부분만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다시 밖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시고 이렇게. 그다음 얘는 선이기 때문에요. 들어가셔서 이 스트로크를 아웃라인은 선만 생겨요. 면이 안 생기고. 그래서 뭐 선의 컬러를 바꾸셔도 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선의 두께도 바꿔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6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캘리그라피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설정들을 좀 바꿔보면서 한번 해볼게요.